좋아요, 구독! 두 번째 기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와 적자로 인해서 경제와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기사에는 부채 증가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미국의 부채 증가랑 또 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건지 이런 관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차트 보실 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뭐 지표도 없고 시장도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스터디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주식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부채 증가가 왜 채권 수익률 상승을 야기하냐? 자, 미국의 부채 증가, 그렇죠? 증가가 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을 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정부 부채 요즘에 기사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는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수직 상승을 했어요. 미국의 부채가. 부채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당연히. 미국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려면 제 채권 강의를 일단은 들으시면 되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채권 강의. 제가 일목요연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권의 가격과 채권 금리죠. 이자율,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수익률과 금리는 양의 관계, 가격은 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뭡니까?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형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채권과 채권의 가격,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끝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 자,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떤 프로세스로 늘어날까요, 여러분? 미국이 빚을 집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다 똑같거든요. 정부는요, 돈이 필요해요. 왜? 정부도 돈을 대서 사업을 해서 그거를 민간 기업 그리고 민간에게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뭐예요? 자기네들 쓸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돈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무슨 한국은행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정부가 거기서 돈을 빼서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돈을 어떻게 만드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듭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써서 국채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는다라는 거는 무슨 프로세스죠? 국채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부채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채를 많이 찍어냅니다. 채권을 많이 찍어내요. 자, 시중에 있는 채권이 이 정도인데 채권을 더 찍어냅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 정도가 됐어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났죠. 그죠? 자, 채권의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여기에 있었는데 채권 가격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채권의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이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서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야 되고, 국채를 찍어내면 국채에 대한 공급이 높아져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이 늘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기사 말고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것도 제가 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국도 부채를 져요.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출받아서 원금과 이자 갚는 방식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의 영향을 받죠. 은행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부채, 채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 미국의 국채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 미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미국 부채가 늘어나요. 근데 10년물 금리에 따라서 미국이 한 해의 부채 비용,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죠. 이자를 내는 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뭐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채가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은 부채가 늘면 늘수록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도 그만큼 굉장히 커진다라는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기사가 계속 겨울 때까지 나올 겁니다.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추후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셧다운 문제까지 12월, 그러니까 항상 겨울에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본적 분석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강의 한 3-4번 정도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동료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일단 해드리니까 이것도 많이 제 강의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